지어지죠. 피부 아래 쌓인 피하 지방, 장기 사이사이에 낀 내장 지방, 그리고 제3의 지방이 우리 몸에 숨어 있다. 장기에 직접 쌓이는 이소성 지방. 인슐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창고가 열리면서 흘러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이소성 지방으로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 간, 췌장, 심장 등에 쌓인 지방이 만성 질환은 물론 돌연사의 주범 심장병을 일으킨다. 이런 이소성 지방 상태가 높아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지방의 습격. 마른 사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내 몸에 이소성 지방을 부르는 생활 습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일부러 입에도 넣어요. 짠 걸 워낙 좋아해서 솔직하게 운동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것밖에 없고요. 근육 사이사이에도 쌓이는 지방. 이소성 지방이 정상인보다는 거의 2배고 당뇨 전 단계에 좀 해당이 되셔서 운동 능력 감소와 대사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 30-40% 차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건강을 위협하는 이소성 지방. 예방하고 없애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5년) 전부터 가슴 뻐근함과 답답함을 호소해온 정영관 씨. 최근엔 통증까지 느껴져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걷기도 힘들 정도로다가 숨이 차가지고서 그런 저기를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괜찮았다가 일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힘이 들면 또 다시 숨이 차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가 답답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그냥 푹 쑤신다고 그러나요? 예, 예. 시술 후 첫 외래 방문. 그의 병명은 혈관이 좁아져 심장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협심증이었다. 좀 걸어가서 어느 정도 한 1km 정도 500m 갔다 그러면 벌써 가슴이 답답해졌는데 거기 없어졌어요. 예, 예. 심장 혈관인데 당시 정영관 씨는 관상동맥의 80%가 막혀 있어 방치했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확장시켰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그런데 심장 건강을 위해 주어진 숙제는 몸속의 지방을 줄이는 일. 한 번 치료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변이 계속 진행 안 되게 하시려면 뭐 제가 드린 약도 있지만 좀 몸을 좀 날씬하게 좀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비만 판정을 받은 정영관 씨. 특히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았다. 이제 심장을 싸고 있는데도 보면은 여기 좀 기름기, 요것도 이런 기름기도 좋지. 그런데 놀랍게도 정영관 씨의 심장 주변에도 약 5.5mm 두께의 지방이 쌓여 있었다. 무게 약 300g의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힘차게 뛴다. 그런데 몸속에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외막과 심장 근육 사이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다.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된 염증 물질이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장 근육에도 침투해 지방 조직을 만든다. 또 지방이 심장 외막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진다. 그로 인해 협착, 석회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될 경우에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402명을 심장 주위에 지방이 많은 그룹과 심장 주위에 지방이 적은 그룹으로 나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비교했을 때 심장 주위에 지방이 많은 그룹에서 관상동맥이 좁아진 비율이 10배 많았고 혈관 속 덩어리인 죽상경화반이나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도 높았다. 심장을 예를 들면 이런 이소성 지방 상태가 높아지게 되면 중성 지방이 아까 에너지 저장한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심장 근육중 사이로도 침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심장 근육 세포에 아까 말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심장에 이제 우리가 수축하고 이완할 때 이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장기화가 되게 되면 심장 근육의 수축 능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지방이 없어야 할 곳에 쌓인 이소성 지방.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의학계에선 피하 지방, 내장 지방에 이은 제3의 지방으로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음식물로 섭취한 에너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 다양한 활동으로 소비된다. 쓰고 남은 에너지들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중성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축적되는데 보통 피부 아래에 쌓이는 피하 지방, 복부 장기 사이에 쌓이는 내장 지방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지방 조직에 있어야 할 지방이 간으로 가거나 심장 외막과 근육, 췌장 등 장기의 침투에 쌓이는데 그것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말한다. 지방이 장기에 직접 쌓이는 이유는 뭘까? 완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37살 유승주 씨. 목이 마를 때마다 그가 찾는 건 탄산음료다. 일단 뚜껑을 열었다 하면 끝을 본다. 계속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음료를 마시고 흡연을 하고 또 흡연을 하고 나면 입이 말라서 또 음료수를 먹고. 물만 안 마실 뿐 음료의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 배고픔을 느낄 겨를도 없다. 평균 5리터씩 먹는데 이제 많이 먹을 때는 이제 10리터까지도 섭취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밥은? 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있어요. 유승주 씨의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허리둘레 42인치. CT 검사 결과 복부에 내장 지방이 가득했다. 공복 혈당이 200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의 현재 상태는 중등도 당뇨로 치료가 시급했다. 간 수치도 당화혈색소는 9.9%로 상당히 심한 상태의 당뇨병으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흘러나온 지방산은 특히 간에 상당량 축적됐다. 간 조직 내에 정상적으로 보여야지 되는 혈관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지방이 많이 침착되어 있어서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혈관하고 간 조직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이 상당량 축적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췌장에도 지방이 침착되어 있고 따라서 당뇨병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장을 둘러싼 외막에서도 지방층이 관찰됐다. 다른 장기, 특히 근육이라든지 췌장, 심장 근육 이런 쪽에도 지방이 침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소성 지방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별, 나이,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일치하는 두 사람. 운동량만 차이가 있다.
수영은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고 있고요. 매일은 헬스장 가가지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고, 뭐 그 정도예요.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해지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버스 안 타고 잘 걸어 다녀요. 또 달리 운동할 시간 없으면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거를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에 몇 분이나? 하루에 뭐 이게 그 갈 때 20분, 올 때 20분 그리고. 두 사람의 건강 상태와 몸속 지방의 양과 종류를 확인했다. 손영옥 씨는 정상, 반면 김혜영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눈에 띄는 차이는 몸속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양이 있었다. 파란 것이 피하 지방, 초록색이 내장 지방입니다. 근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피하 지방에 잘 저장을 못하고 내장 지방으로 흘러나갔다는 얘기를 뜻하고요. 이소성 지방은 꼭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간이나 근육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간이고 이것이 콩팥입니다. 원래는 콩팥에 기름이 원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이 비슷하게 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콩팥에 비해서 간에 기름이 많이 차면서 이렇게 허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김혜영 씨의 간이 지방간이 꽤 많이 온 걸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는 피하나 내장이나 지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분은 피하에서 어느 정도 지방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소성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조직이 적은 콩팥하고 비교해서 간도 역시 지방이 적기 때문에 같은 음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 씨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내장 지방에서 흘러나와 간에 쌓인 지방이 당뇨에 영향을 준 것. 자, 우리 지금 과다한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다 어디다 가져갈까요? 어디다 저장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창고입니다. 근데 이 지방들 창고에 열쇠를 잠그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창고가 열리면서 흘러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이소성 지방으로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 쌓이지 않아야 할 곳에 쌓인 만큼 이소성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위험하다. 비만, 내장 지방 비만, 이소성 지방 비만 중 제2형 당뇨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에서 이소성 지방이 많은 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은 정상 체중에 비해 무려 14배나 발병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소성 지방의 축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으로 만약에 이 지방들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요, 간의 고유 기능은 먹은 것을 탄수화물을 잘 저장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우리가 새벽에 배고플 때 그걸 잘 녹여서 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그런데 그것이 왜곡돼 가지고 저장 글리코겐은 잘 저장 못하게 하고 쓸데없이 당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굶고 있는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체질이 되게 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장기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장기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에 따르면 목 주변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쌓이면 고혈압을, 심장이나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근육에 들러붙은 이소성 지방은 당뇨를, 간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운동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연구로도 확인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간에 지방이 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을 실시한 결과 간에 있는 지방이 감소됐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따지면 근육입니다. 여타 어느 장기보다 가장 큰 부피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체 근육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게 30-40% 차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한 약제가 아직 개발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그 부위별 운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리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잘 병행해서 이소성 지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운동량, 잘못된 식습관, 건강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이소성 지방. 제자리를 벗어난 지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최근에 당뇨병이 이렇게 폭등하는 걸 봐서는 유전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피하 지방이던 있지 않아야 할 이소성 지방이던 결국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더 먹어서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여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자기 몸에 맞게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쌓인 지방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조금은 남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잘 가둬두는 것은 적극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오지 않게 그 지방들을 그 자리에 잘 묶어놓는 거죠. 흔히 자신이 표준 체형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만하지 않은데도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을 경우엔 몸 곳곳에 이소성 지방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꾸준한 근력 운동이 이소성 지방을 없애는데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